강릉의 바다에서 아라빈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건 도대체 뭐야? 추운 겨울 바다에 그가 혹시나 뛰어들지는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한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르고 아랍대부호의 아들이에요. 제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언젠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바이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큰 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두바이의 거물이라 돈도 많았죠.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저밖에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두바이에 있는 멋진 실내 스키장에 갔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덮쳤고 처음으로 눈을 보았습니다. 인공눈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멋졌어요. 그곳에서 스키를 배웠는데 정말 좋았어요. 두바이의 시끄럽고 분주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날 이후로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어요. 진짜 눈을 보고 느끼고 그 위에서 스키를 타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이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았어요. 자연눈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설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선수들, 보드 묘기를 부리는 선수들, 얼음을 가르고 달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까지. 저는 완전히 강원도에 꽂혔어요. 그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면서도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고 편의시설이 두바이만큼 잘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하면서요. 항상 제가 새로운 것을 탐험하도록 격려해 주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걱정하셨어요. 워낙 추운 나라인데 버틸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 강원도로의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강원도에 대해 알아보니 겨울에 눈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더군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설렜습니다. 눈을 보고 싶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어요.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웠지만 너무 신나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강원도로 차를 몰고 가면서 풍경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도시가 마을로 바뀌고 눈이 덮인 아름다운 시골로 바뀌었죠.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두바이의 사막과는 다르게 산이 가득했어요. 산마다 하얀 눈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아늑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저를 보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한국말을 할 줄 몰랐지만 집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로비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아랍에서 비싼 호텔들을 다 다녀봤지만 결코 그에 뒤지지 않았어요. 바닥은 광택이 나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우아한 샹들리에서 나오는 은은한 황금빛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담은 한국 전통 예술 작품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가득했고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와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리셉션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인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의 흠잡을 데 없는 영어 실력과 세심한 배려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크인 절차는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직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파, 피트니스 센터, 세계 각국의 요리와 한국 전통 요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 등 호텔이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마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객실은 넓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큰 창문으로 강릉의 아름다운 겨울 바다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는 넓고 안락했으며 최고급 침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 전통 닭이 세트였는데 럭셔리함과 문화유산을 연결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호텔 스파를 방문하면서 행복은 더해졌어요. 스파는 한국 전통 사우나, 즉 찜질방이 있는 오아시스였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사우나와 탕을 경험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물을 담그고 있는 몸은 따뜻한데
머리는 차가워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비행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최고의 휴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적 럭셔리와 한국 전통 웰리스의 결합은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 자체로 경험이었어요. 호텔의 루프탑 레스토랑은 도시의 멋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치학적인 즐거움과 풍미가 가득한 비빔밥을 맛보았습니다. 한식에 대한 그의 관심을 눈치챈 스태프들은 그가 맛본 각 요리의 유래와 재료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후 객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의 숙박은 단순히 럭셔리함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아함과 전통, 완벽한 서비스가 조화를 이룬 한국식 환대에 세련된 면모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르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풍경과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세계적 수준의 경험을 선사하는 능력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 아래 눈 덮인 산을 계속 바라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시작될 것만 같았어요. 나는 일찍 일어나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 저는 그냥 걸어다니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겨울바다라는 말은 없었는데 겨울바다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숨을 쉴 때마다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작은 마을을 걸으며 눈으로 덮인 동네 상점과 집들을 구경했습니다. 한옥의 지붕은 마치 하얀 모자를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스키장에 가야만 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처음에는 녹아내리던 눈이 곧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눈송이가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마법 같았어요. 눈송이는 두바이의 스키 리조트에서 보던 눈송이와 너무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가벼웠고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눈이 손에서 녹아내리는 차가움에 기분이 좋았어요. 걷다가 작은 카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눈 위에서 반짝이는 조명이 너무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들어가서 호떡이라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식 팬케이크입니다. 유럽에서 먹어본 팬케이크와는 다르게 쫄깃한 맛이 좋았어요. 아이스크림을 같이 올려 먹으니까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호떡을 만든 아주머니는 친절한 얼굴과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영어는 잘 못했지만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강원도에 가볼 만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꼭 그곳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 저는 그 아주머니가 알려준 장소 중 한 곳인 강릉의 오죽헌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5만 원권 노란 지폐에 있던 인물이 살았던 장소라고 했어요. 그런 오래된 장소가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아주 오래되고 한국에서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곳까지의 여정은 아름다웠습니다. 눈 덮인 들판과 산을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엽서 그림처럼 보였어요. 오죽헌은 정말 멋졌어요. 한국의 전통 가옥이었는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주거용 건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이드가 이곳의 역사와 그곳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저는 매료되었어요. 두바이의 어떤 곳과도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눈송이와 김치에 대한 꿈을 꾸다가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한국 전통 도식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밥, 국, 생선, 그리고 반찬이라고 불리는 많은 반찬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음식이 맛있고 두바이에 있는 집의 음식과는 달랐어요. 저는 특히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밥에 야채, 고기, 매콤한 소스를 섞어 먹는 음식이죠. 맛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저는 정말 멋진 온돌에 대해 배우러 나갔어요.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온돌이 있는 전통 한옥집을 보여주신 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불을 떼면 바닥 아래 통로를 통해 열이 전달되는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밖은 추운데도 집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모험적인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스키장에 갔습니다. 산은 거대했고 슬로프는 부드러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스키 장비를 빌려서 강습을 받았어요. 진짜 눈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두바이의 실내에서 스키를 타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많이 넘어지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준이라는 친절한 스키 강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스키를 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과 그것이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추워진 저는 저녁에 준이 추천해준 한국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의 작은 찻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한국 차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오미자로 만든 차, 오미자차였습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달콤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찻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한국 문화에서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어요.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긴장을 풀고 순간을 즐기는 방법이라고요. 다음 날 산에 가야 하는데 긴장을 다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모든 것을 덮은 새하얀 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얀 이불이 부드럽게 덮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며 최대한 많은 겨울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동안의 모든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요한 하이킹, 편안한 사우나, 얼음 낚시의 짜릿함,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한 게임의 즐거움까지.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추위와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즐거움과 따뜻함을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키를 타기에 완벽한 밝고 화창한 날에 눈을 떴습니다. 풍성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알펜시아로 향했습니다. 디저트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스키를 탈 준비를 마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눈 덮인 우뚝 솟은 산의 모습은 두렵기도 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전날 스키 강사인 준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초급자 슬로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약간 거칠었고 몇 번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에 대한 준의 말이 떠올랐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점차 스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슬로프를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기분은 짜릿했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스키를 타는 도중에 리조트의 작은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핫초코 한 잔을 마시며 한국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두바이와 저희 두바이 생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교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몇 가지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더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답례로 친구들에게 어묵을 사줬어요. 저한테는 조금 비릴 거라 생각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너무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더 도전해보기로 결심하고 조금 더 상급 슬로프에 올라갔습니다. 더 힘들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국인의 끈기 있는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설산 위로 황금빛 노을이 드리워지자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도전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키장을 떠나서도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스키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때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죠. 저는 정말 눈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목적지는 설악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은 웅장했고 여기저기 나무가 삐죽삐죽 솟아 있었어요. 저는 가이드 하이킹을 했습니다. 공기는 정말 깨끗하고 상쾌했고 등산화 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산행이었습니다. 가이드 김 선생님은 산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서 산이 어떻게 신성하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산에 사는 다양한 야생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눈 덮인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래로 덮여있는 산을 보는 것과 눈으로 덮여있는 산을 보는 건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이킹을 마치고 한국 사람들이 새해 먹는 떡국 한 그릇으로 몸을 녹였습니다. 맛도 좋고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찜질방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사우나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온도가 다른 다양한 방이 있었어요. 더운 방, 차가운 방, 심지어 벽 전체에 소금이 뿌려진 방도 체험해봤어요. 찜질방 유니폼도 입어봤는데 정말 편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수다를 떨고 심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긴장을 푸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들 수건으로 귀여운 머리를 하고 있길래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직접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셨어요. 답례로 식혜를 사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어요. 저도 같이 마셨는데 몸은 따뜻하고 음료는 시원해서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현지에서 열리는 얼음 낚시 축제로 향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얼음에 구멍을 뚫고 송어 낚시를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거기서 바로 요리해서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먹었어요. 제가 먹어본 생선 중 가장 신선했어요. 전 세계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는데 이런 날 생선은 처음 먹어보는 거였어요. 식감이 독특해서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축제에는 얼음 조각도 있었고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얼음 조각도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겨울 액티비티를 즐기는 모습에 곳곳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겨울 축제에 가는 날이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축제장에 도착하자마자 눈부신 눈 조각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용부터 유명한 랜드마크까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눈 조각이 있었어요. 각 조각품의 디테일 수준은 놀라웠습니다. 예술가들이 이 얼음 조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죠. 저는 경외감을 느끼며 사진을 찍고 창의력에 감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축제는 사람, 웃음,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썰매를 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저도 그 흥겨움에 휩쓸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축제는 변모했습니다. 조명이 켜지면서 눈 조각상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빛났어요. 환상적인 광경이었어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파는 노점들이 있었고 저는 제가 사랑에 빠졌던 달콤한 호떡을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처럼 맛있었어요. 저녁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불꽃놀이였습니다. 하늘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눈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탄성을 질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참했습니다. 순수한 행복의 순간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밖은 춥지만 안은 따뜻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한국의 겨울을 완벽하게 표현한 축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우정으로 가득 찬 하루. 결코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눈 덮인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 고요함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만났던 사람들, 먹었던 음식, 보았던 풍경들이 떠올랐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눈송이처럼 저마다의 방식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눈과 모험을 찾아 떠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아 발견과 문화, 이해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아버지가 투자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아랍 사람들을 위한 겨울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저와 전혀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